자, 저번 언저리부터 매스 스펙트로미트리라고 하는 걸 했었죠.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바로 질량 분석기였죠.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에 대한 얘기가 저번 시간에 시작이 됐고, 첫 번째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었어요? 자, 샘플을 무조건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샘플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진짜. 얘를 이제 양이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온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온화를 어떻게 시킨다고 했어요? 이온화를 어떻게 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네요. 우리 시험밖에 없어. 그래요. 너는 왜 접대 안 왔어요? 바쁘기는 뭐 연예인이야 바쁘게? 그래? 바쁘게 어디 놀러 갔죠? 어디 놀러 갔죠? 그래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고에너지 전자를 이렇게 쏴가지고 기존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튕겨내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양이온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얘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얘를 어디에 던졌어요? 얘를 시우야 이거 얘 어디 던졌어요? 얘 어디 던졌어요? 얘를 전기장인 것 같아요. 자기장인가요? 그렇지. 전기장 아니면 자기장이니까 둘 중 아무거나 던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얘를 이런 식으로 평 하고 쏴줬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FBI 이게 생기잖아요. FBI. 그럼 FBI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요렇게 FBI지. 얘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앞으로 나오니까 요거면은 요렇게 수직하게 로렌츠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 방향에 대한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뿅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이 누구랑 함수 관계가 있다? 여기 있는 요 놈의 질량이랑 함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반지름을 측정을 하면 요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 기억나요? 너는 일요일 수업 안 왔잖아요, 그렇죠? 왜 안 왔어요? 바빠. 이런 혜성이 같은 놈. 그래? 그래? 알겠어.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조그만 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만들어져서 한 1950년대 정도까지 쭉 쓰여져 오다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 만들어진 게 이제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요거부터 이제 오늘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느냐? 우선 여기 쿼드란 말이죠. 쿼드. 자, 쿼드란 어근의 뜻은? 바로 4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폴은 뭐예요? 폴은 몽댕이.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그냥 몽댕이가 4개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 몽댕이가 4개 서 있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막대기 4개가 요렇게 막대기 4개가 수평으로 2개 이렇게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위아래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 2개가 요래 요 4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최대한 그려본 거야. 그 무슨 말 알겠죠? 입체감 좀 사나요? 좀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막대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짜잔, 교류 전류가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교류 전류. 교류 전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에 그 내 막대기의 단면 구조를 보면 막대기 4개니까 이제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연결하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교류 전원을 연결하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의 교류 전류를 세팅해 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 놈에다가 교류 전류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막대기 중심에 이온화된 샘플을 저기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의 막대기가 있는 중간으로 플러스로 이온이 된 샘플을 여기다가 팡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입체적으로 4개를 다 그리긴 어려우니까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막대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막대기가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다가 교류를 걸어준 거니까 이 막대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근데 일정 시간 이후에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길목에다가 자, 플러스로 이온화된 샘플을 여기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공간으로 쭉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플러스는 누구랑 인력이 있어요? 마이너스랑 인력이 있죠. 그래서 얘가 쭉 진행을 하다가 마이너스 봉 쪽으로 얘가 싹 끌려갈 거란 말이지. 그런데 좀 진행하다 보면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다시 이쪽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플러스 입자가 다시 이쪽으로 진행을 했다가 다시 또 휘다가 또 바뀌고 해서 이렇게 요 봉 사이를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해석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막대기 사이를, 두 막대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전기장이 바뀌니까 거기서 전하를 띤 입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이 교류 전원으로 걸려있는 막대기가 위아래로도 또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위아래로 또 있으면 위아래쪽으로도 얘가 이렇게 상하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평면 쪽으로도 진동하면서 빠져나가고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움직임하고 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내 막대기 사이를 샘플 입자가 소용돌이 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게중심 길목으로다가
요렇게 전하를 띤 입자를 요런 식으로 집어넣을 건데, 그럼 얘가 이 안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니까 얘가 이거를 입사해서 요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이게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쿼드루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질량 측정하고 무슨 관계냐면, 자, 두 번째 이 실험 정지, 실험 결과. 자, 첫 번째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소용돌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소용돌이가 크겠죠. 즉, 요 네 막대기 사이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이런 식으로 빙빙빙 돌면서 빠져나가는데, 얘가 질량이 작을수록 모두 작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모두 작아요. 관성이 작죠? 관성이 작으니까 외부 전기장 변화에 얘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애는 그 안에서 크게 소용돌이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다가 어떤 전극과 부딪힐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화되겠죠? 그리고 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검출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하를 띤, 이제 반드시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질량 분석 테크닉에서는 이 샘플을 반드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온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로 만들었어야 하냐면, 양이온으로 만들어야 얘가 전자기력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전자기력을 받는 특징을 활용해서 질량 측정을 하는 건데, 얘가 질량이 작아가지고 소용돌이가 크게 나는 거야. 만약에 소용돌이가 크게 나면 내 막대기 중 누군가랑 탱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전극에 있는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이 플러스 양이온을 다시 중성으로 바꿔버리겠죠.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자기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름에 왜 이렇게 막 날벌레 많을 때 여기 왜 자외선 등이 딱 켜두면 벌레들 맹 하고 지직하잖아요. 지직한 다음에 벌레들 어떻게 돼요? 밑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월링 하던 플러스 양이온이 크게 돌다 보니 어디에 탁 대전이 돼가지고는 자유전자를 받고 중성이 돼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과하지 못하니까 너머에 있는 디텍터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입자가 요 네 막대기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검출기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막대기 사이에 걸어준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가 있겠죠. 그 주파수와 빠져나오는 입자의
질량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는 정도가 좀 교류를 천천히, 그 교류 주파수가 좀 작을 수도 있고 교류 주파수가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 주파수가 좀 천천히 변하면 얘가 얘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변할 거고, 교류 주파수가 빠르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걸어준 교류 주파수의 그 영역대와 그 주파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질량의 분포가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다 해놔가지고 분포가 다 함수 관계로 있을 거란 말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 주어진 입자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걔 질량이 얼마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장치, 그걸 코드로 포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상하겠죠? 좋아. 이거 새로운 펜 샀네요. 좋아. 좋습니다. 자, 다 썼습니까? 써보세요. 주영아,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이런 점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표정이 저 나라 이름 표정. 자, 나 적었죠? 또 뭐? 오, 그래. 그래. 뭐? 네.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험하려고 하는 얘가 뭔지는 몰라도 얘 질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빠져나올 수 있는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바꿔주면서 얘가 어떤 주파수 영역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걸 찾으면 얘 질량 분포를 대략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기존의 다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것과 이 녀석의 실험 데이터를 비교해서 얘가 어느 영역대의 질량이겠구나 라고 이제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중요한 거 여기 칠게요. 준다. 지우자. 3. 짜잔. 자, 쿼드루폴은 이제 그냥 그래도 기존에 알려진 방법이니까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시험 출제 빈도가 진짜 높은 건 바로 이 토프예요. 얘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얘 그 뭔가 이니셜 같죠? 그래서 뭐 줄임말이냐면 요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여서 우리말 번역은 뭐 굳이 하자면 뭐겠어요? 비행 시간이겠죠. 무슨 시간? 비행 시간.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요 실험 장치. 이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짜자자잔. 여기 이제 플러스 전극판이 있습니다. 짜자자잔. 반대쪽은 저쪽이 플러스니까 여긴 당연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 전극판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줍니다. 평행 전극판 세팅을 해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짜잔, 짜잔. 자, 요 놈이 샘플입니다. 자, 샘플은 샘플인데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온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온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온 형태의 샘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모습은 이렇게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잖아요. 평행 전극판에 플러스 입자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플러스가 뭐냐면 척력이 생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슝 하고 가속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극판에 여기 딱 봐도 여기 뭘 뚫어놨어요? 여기에 군용을 뿅 뚫어놨잖아. 그래서 슝 가속을 한 다음에 쏙 여기 뚫어놓은 구멍을 토대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슉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길목에 여기에 짜자자잔 여기에 이제 디텍터 검출기를 세팅합니다. 검출기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유 이게 뭔지 이 빠져나오는 구멍에서 이 디텍터까지의 비행 시간을 비행 거리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좋아. 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1. 우선 여기 요 샘플에 질량 그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 요 디텍터가 있는 이 마이너스 극판을 빠져나오는 요곳에서 요 입사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빠져나오는 샘플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자, 이게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조금 띄워서 그릴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이 입자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요렇게 해서 얻게 된 거죠? 자, QV라고 하는 게 뭐예요? QV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인데 여기서 이 샘플의 전하량 이게 Q. 그 다음 이 전극판에서 가속 전압이 V라고 하면 전하량에다가 가속 전압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될 거고
그 전기 에너지 덕에 얘가 이 군형을 쏙 빠져나올 때의 속력 V가 결정돼 있을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에 막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이 전하량 이거 99.9% 뭐라고 그랬어요? 깜짝이야. 왔어요? 그래. 좋아. 여기 앉을래? 아니면 그렇게 앉을래? 여기 앉으시면 돼요. 뒤 카메라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아니면 여기 앉을래? 네. 저기 편한 대로 앉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저 샘플의 전하량은 99.99%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계적 어떤 원리 때문에 혹은 뭐 기계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전하량은 무조건 얼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내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2.6. 바로 이 전하량은 99.99%의 확률로 E 플러스라고 했었죠? 이온가로 치면 몇 플러스? 이온가로 치면 몇 플러스? 1 플러스. 저 양이온이 2 플러스 3 플러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양이온이 2 플러스 3 플러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특징, 그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샘플은 기본적으로 1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1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 한 개만큼이 이온화된 거죠. 그럼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얼마예요?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마이너스 1.6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이 그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잖아요. 주영 이거 알죠? 이거를 1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비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요 샘플은 전자 하나가 뜯겨나가서 양이온이 된 거니까 저 녀석의 전하량은 전자 하나가 뜯겨나가서 양이온이 돼서 E 플러스겠지. 그걸 플러스 1.602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이라고 쓰고 그걸 비례적으로 1 플러스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샘플의 전하량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기계를 만드는데 이 가속 전압도 이게 보통 고정이고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기계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바꾸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기계를 만들 때 이미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전기장, 자기장은 보통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해져 있죠. 이거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요 기계 장비 이거 정해져 있죠. 그럼 뭐도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정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 실험 세팅에 들어오는 샘플이 누가 됐건 간에 저 샘플이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고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하량, 그 다음에 가속 전압, 그리고 그 때문에 만들어지는 저 샘플의 운동 에너지 요까지가 다 웬만하면 일정한 상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뭔말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죄송아. 왜 이렇게 뭔가 그 의심스러운 표정? 뭔가 그 응? 이렇게 뭔가 그 국정원에 끌려온 북한 블랙요원 같은 표정으로다가 응? 그래 알겠죠? 넌 또 어디 가요? 여기 자리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아니 한비어프는 어때요? 제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주영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영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려고 그러냐고. 그래? 자 우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이 수식에서 얘를 살짝 표현을 바꾸면 이제
속력의 제곱은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아이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구멍에서 뿅 빠져나와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디텍터에 도달해야겠죠? 그럼 그 디텍터에 도달을 할 때 여기서 정작 뭘 측정하느냐? 샘플이 도달하는 시간 요 t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간 t는 간단한 기본적 물리학에 의해서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뭐로 나눈 거예요? 거리를 속력 빠르기로 나누면 뭐 시간이 나오는 거죠. 됐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이거구나. 됐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V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됐어요? 됐죠? 조사가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봐봐.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한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다고 했죠. 그 다음, L이 뭐죠? 비행거리잖아요. 저 비행거리도 딱히 변하겠어요? 고정돼 있겠어요? 저 비행거리도 뭐 딱히 변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변화시킨다. 그럼 이거는 이거 제작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이게 가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제품의 부피가 가변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런 제품은 만들기 쉽겠어? 제작비 많이 들겠어? 많이 들겠지. 그런 상품은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 L도 고정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만큼이 웬만한 기구에서는 다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건 거죠. 바로 가벼울수록 요 t가 작아지고 무거울수록 요 t가 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준 입자에다가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벼운 애가 빨리 달리고 무거운 애가 느리게 달리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토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름 자체가 봐봐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니까 비행 시간이잖아. 진짜로 이 비행 시간 얘를 측정해서 그걸 질량으로 변환해 주는 장비가 바로 요 토프라는 장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토프라는 장비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데 봐봐요. 그러면 이 실험에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토프고 원리적으로 뭐를 측정해서 그걸 뭐로 변환한다? 시간을 측정해서 질량으로 변환한다. 알겠죠? 자, 이 과정까지 뭐 굉장히 심오해요. 아주 기초 물리학이에요. 굉장히 기초 물리학이죠. 그래서 토프라는 장비는 구조가 매우 단순해요. 알겠죠? 원리도 단순하고 구조도 단순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아, 길이를 짧게 한다. 이유는요? 아, 중간중간 영역이요? 중간중간 영역? 자, 요런 실험에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덥나요? 왜 에어컨 나오나? 아니, 히터 나오겠네. 안 되겠네. 히터로 바꿔놓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실험 오차를 줄이겠어요? 자, 잘 봐. 그럼 여기서의 오차는 뭐 할 때 발생하는 오차겠어요? 여기서의 오차는 뭐 할 때 발생하는 오차겠어요? 바로 시간을 측정한다는 상황에서의 오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 시간 측정의 오차를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의 핵심은 결국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 질량으로 변환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시간 측정의 오차를 변환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홍영이가 대강 한 절반 정도 맞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진공 조건 속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 진공 조건. 뭔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 가속시키는 여기서부터 달리기를 시키는 이 모든 전체를 이 앞 이렇게 실링을 해가지고 이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겠어요? 왜 진공으로 해둬야 되겠어요? 중간에 무슨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에요? 공기. 그렇지. 자, 뭐냐면 봐봐요. 진공으로 만들어 두라고 했는데 그 진공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공이 아니라면 비행하던 저 입자가 공기 분자 등과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럼 충돌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튕긴다고요? 좋죠. 튕긴다 좋은데 그걸 좀 이게 학술적 표현으로 경로가 바뀌겠죠. 즉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온 얘가 직선으로 와서 닿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비행 거리가 딱 L로 정해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공이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짜잔 어떤 공기 분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험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얘가 비행해서 날아온 다음에 요 기체 분자가 요 샘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고 이렇게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고 튕겨 나가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비행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상수라고 생각했던 L이 바뀌니까 이 시간 측정 자체도 크게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저 토프라고 하는 실험 장치는 저 전체를 아주 고진공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인 장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아주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토프라고 하는 장비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이 정도 두께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키가 한 이 정도 돼요. 딱 봤을 때 육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중한데 이게 왜 장비가 이렇게 크냐? 실제로 요 부분은 요만치만큼 안 돼요. 요만치만큼.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 한 1m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 비행 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데 왜 장비가 이만하냐?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펌프 장치가 밑에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 제작비의 대부분은 요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치밖에 안 되고 여기를 뽑아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펌프가 밑에 이만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한 10년 전 가격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공을 뭐를 만들어주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 다니는 중에 쓰레기차 있잖아. 쓰레기차 알죠? 그럼 쓰레기 막 잔뜩 싣고 다니면 사실 쓰레기차 지나가면 우리가 막 아우 지저분해 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차가 이제 요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쓰레기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쓰레기를 넣고 이 쓰레기 부피를 줄이면 편하잖아. 그래서 쓰레기차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쓰레기를 이렇게 프레셔 해주는 장비가 이렇게 쭉 달려 있어. 요즘 쓰레기차는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그냥 1톤 트럭 조그만 쓰레기차인데 여기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넣으면 부피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기계 장치로 이렇게 쓰레기를 꾹 눌러주는 장비가 위에 달려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쓰레기차 돌아다니면 한 번씩 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쓰레기차하고 만약에 람보르기니라는 차 알죠? 황소 달려있는 엄청 비싼 이탈리아 차. 둘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디가 큰일 난 거예요? 어디가 큰일 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통 이런 비싼 수입차랑 사고 나면 막 보험료 올라가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비싼 수입차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쓰레기차랑 부딪혔다. 누가 난리 난 거예요? 람보르기니보다 이게 훨씬 비싸요. 이게 훨씬 비싸요. 쓰레기차가 웬만한 수입차보다 훨씬 비싸요. 왜?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압력을 주는 장비 있죠? 이 압력을 주는 장비가 공학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압력을 준다는 건 필요하면 고압을 주고 필요하면 저압으로 뽑아내고 원리는 같을 거 아니에요, 공학적으로. 그래서 고압을 만들거나 저압을 만들어주는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쓰레기차랑 사고 나잖아요. 큰일 나요. 알겠죠? 엄청 물어줘야 돼. 차 되게 비싸요. 무슨 말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토프라고 하는 장비의 핵심은 뭐를 만들어주는 것? 진공을 만들어주는 것.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중간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사. 쓱. 자, 우리 연습 문제. 자, 이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거기 14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1번이거든요. 근데 11번이 이게 뭐냐면은 8번까지인데요. 뭐라고요? 8번까지인데요. 14페이지. 예.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읽은 14페이지 이거 아니에요? 11번. 잘못 본것 같아요. 이거 맞죠? 그래요. 자, 14페이지에 있는 요 11번. 누가 보고 있다. 누구야 이거? 세욱스. 좋았어. 민결스. 요거 풀어볼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 새끼 문제가 무려 8개나 붙어 있어서 8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잠깐 써드릴게. 얘가 이제 서울대에서 나왔던 2013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기출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 샘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된 시간은 7.1 마이크로세크와 7.4 마이크로세크의 두 종류입니다. 입자 질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측정해서? 시간을 측정해서 뭐로 바꾼다? 시간을 측정해서 뭐로 바꾼다? 질량으로 바꾼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 샘플이 있는데 이걸 여기 통과시켜가지고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요거 아니면 요거래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도 다르다는 얘기겠어요? 질량도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 질량을 각각 측정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을 빠져나온 입자의 뭐는 보통 정해져 있고요. 전기장을 빠져나온 입자의 뭐는 보통 정해져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물질에 관계없이 항상 정해져 있고, 알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두 종류 입자의 질량을 측정해 보라. 무슨 말이겠어요? 혹은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가 2013년 서울대 기출로 나왔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교사들은 이 문제의 존재를 알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